오장도 이분과 함께 럭키한 전략 채워보겠습니다. 이 시간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하는 종목수가 우세한 가운데 코스피는 여전히 상승부를 그래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볼게요. 오늘도 반도체 투톱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도 이 삼성전자의 기세가 상당히 놀라운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연휴 이후에 이 반도체에 대한 전략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원전 볼게요. SMR 특별법 국회 통과 소식 속에서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시장은 설 연휴 전인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완전 쏠리고 있는 모습이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지탱하고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던 상황인데 삼성전자 지금 현재 거래 대금 자체가 7조 원을 넘어서 이제 8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 올해가 본격적인 성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산업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이 메모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클리컬 산업에서 구조적 산업으로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는 것도 올해부터 더욱더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를 통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을 한 130조에서 140조 정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2027년에는 삼성전자가 한 310조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한 24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그 흐름을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기업이 삼성전자 그리고 한 5위 정도가 SK하이닉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시장의 영향을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19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린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18만 원을 제대로 돌파하면서 이제 시총 1000조를 우습게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수급이 완전히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생산량으로 봤을 때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에 대한 위험을 추가적으로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도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저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메모리 단에 대한 것과 낸드 단에 대한 것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 소부장단의 움직임도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목표 가격 24만 원으로 상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시장에서는 원전 시장에 대한 니즈 사실 증권주도 굉장히 강한데 원전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 그를 통해서 본격적인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신고가 갱신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원전 종목들의 움직임의 집중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것이 두산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고 우진이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수급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I 산업에 대한 확대 이로 인해서 부족 현상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와 에너지죠. 이 안에서 에너지 산업의 중추적인 포지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원전 그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뭐 SMR 이런 쪽에 주기기를 담당하고 계측기를 담당하는 그런 그 종목들의 움직임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APR 1400, 1400에 대한 수출 그리고 개발에 대한 니즈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잘 짜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100원이 모자라서 10만 원 돌파가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드디어 이 10만 원대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97,600원 정도 수준도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최고가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감안한다면 오늘 설 연휴 이전의 움직임치고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잘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안내를 드렸거든요. 아침 럭키세븐에서 안내 드렸을 때 살짝 늘렸을 때 공략하신 분들은 상당히 나이스한 그런 자리부터 공략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3만 원 유지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신 가운데 이제는 소부장단을 봐야 할까요? 오늘의 오후장 공략주 들어볼게요. 네. 원익 QNC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츠 시장에 대한 점유율 1위 기업이죠. 따라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램 리서치와 도쿄 일렉트론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2020년에 모멘티브라고 하는 회사의 커츠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는데 그를 통해서 원재료부터 부품에 대한 가공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시켜놓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사업 부분이 세정 그리고 코팅 산업에 대한 비중 확대를 보여주면서 커츠에 대한 니즈 플러스 이제 마진율이 높은 세정 및 코팅 사업에 대한 그 확대는 사업 다각화적인 측면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작년 9월달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좀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 1월달부터 이제 전 고점을 뚫고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2월 9일날 신고가 갱신 그리고 지금 현재는 5일선과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죠. 현재 한 3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 저는 1차 목표가 4만 원을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5천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공략주로 원익 QNC 받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자, 위원님 종목들 볼게요. 유진테크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장중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저희 BHI도 볼게요. 지난 12월에 주셨던 종목인데 상향 목표가 돌파 이후에도 여전히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 들어볼까요? 네, 유진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장비 종목이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P4 공장과 테일러 공장에 대한 증설과 맞물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움직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전략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월 9일에 안내드렸던 가격이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상승과 조정 이후에 살짝 머리를 들고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돌파 이후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고무적인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1만 원 안착부터 추가적인 상승력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유진테크의 움직임에서 저는 목표가 13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니즈를 확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BHI인데요. 사실 SMR과 원전 관련된 얘기와 가스터빈 얘기가 나왔을 때 BHI가 빠지는 그런 상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월 19일 날 BHI가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상승과 그 상승폭을 반납했을 때에 대한 전략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자리가 아주 중요한 투자에 대한 자리였다라고 본다면 이 구간에서부터 목표가 8만 원 돌파까지가 굉장히 잘 나타났죠. 현재는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만 원 돌파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설 연휴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하면서 목표가 9만 원 상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요. 유진테크는 13만 원, BHI는 9만 원까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